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균열의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한미군에 걸린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평택기지는 해외 미군 주둔 기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을 겨냥을 해서 지은 것입니다. 미국의 동아태 군사 전략의 핵심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위나 규모에 관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본인들의 그 동아태 전략을 확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한국의 정권을 바라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한미군을 바꾸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교체하는 것, 이것이 현재 미국이 가담고 있는 대한반도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은 외교, 안보, 군사 정책을 이 보트처럼 휙휙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항공모함처럼 크게 턴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심각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 보좌관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갈등은 탄광 사고의 조짐을 알리는 카나리아와 같다. 과거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새 장에 넣어가지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냐? 카나리아가 일산화탄소라든가 메탄가스 같은 이런 유독가스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장치로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잠수함에는 토끼를 태우곤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산소 측정기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토끼가 산소의 농도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탄광 유독가스 사고의 조짐을 알리는 카나리아다. 제가 데니스 와일더의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위험 수준에 도달할 정도라고 심하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쪽 길로 가고 있다. 위험 수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미동맹은 분명히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 자, 지소미아 파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용한 실망이란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높은 수준의 비판이다. 미국은 상징적으로나 운영면에서 매우 중시하는 지소미아를 한국이 무심하게 내동댕이 쳐서 충격을 느꼈다.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문제가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 조치를 원상 회복시켜라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 이것은 데니스 와일더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와싱턴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한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해서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언짢은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외부의 강연 일정을 거의 취소를 했고, 그리고
자, 내일 모레 4일서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는 안보대화가 열립니다. 서울 안보대화. 49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메모드 다자간 국제안보협력회의입니다. 8년 전에 시작이 됐고 서울이 한국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의 다자간 안보회의. 8년 동안 꼬박꼬박 참석을 했던 미국이 올해 참석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략의 안보 전선에 거의 해당이 되는 49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 다자간 안보회의에 미국이 일부러 불참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참패하는 것을 미국이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한국 정치 내에서 그 세력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미국은 판단한다. 자,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의 한국 내의 리더십을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뚝뚝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 강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이 되며 한반도의 미북 대화가 성사가 되지 않아서 한반도의 안보 긴장이 고조가 되면 미국과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라든가 피치라든가 S&P라든가 자, 이런 회사들은 이런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이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무현이가 효순 미선양 사건을 반미 데모에 이용을 해서 노무현이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북한이 우라늄 핵 개발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우라늄 핵 개발을 시인을 했는데 남한에는 반미 정권이 들어섰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지수가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이유로 노무현이 집권 2개월 만에 미국의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을 2단계나 뚝 떨어뜨려서 부정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불안해지고 정권의 첫 번째 최대 위기라고 느낀 노무현이가 긴급히 방미 사절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이 단장이고 차영국 국방부 정책실장, 권태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박찬봉 통일부 국장 네 사람이 미국 무디스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대미 정책이 바뀔 것이다. 2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그때까지만 실제적인 신용등급 추락을 연기해달라. 왜냐? 등급 전망이 2단계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실질적인 신용등급이 추락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홍콩으로 날아가서 피치를 방문해서도 피치 신용평가 회사에 대고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사정하고 읍소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이가 2달 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거의 아주 친미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그런 안보나 경제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이 신용평가 회사와 교감을 하든지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신용평가 회사들이 단독으로 문재인 정권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불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 이러이러한 것들, 그리고 한국의 채권 금리의 상승,
미국과 미국에서 이런 식의 신용등급 하락이라고 하는 위험 조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웬만큼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한일 간의 이 갈등 중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게 뜨거운 맛을 좀 봐라. 이런 식의 입장을 미국이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6번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미국 간의 대화 재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 아니냐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단거리 미사일 이상의 또 다른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군사 경제적 제재를 훨씬 더 가중시킬 겁니다. 특히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것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7번째 명기한 대로 문재인의 레임덕의 가속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틀림없이 내년 4월을 겨냥으로 해서 여러 조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 미국이 주한미군을 바꿀 수 없으니까 주한미군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바꾸거나 개조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교체해버리는, 틀림없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미국이 우파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는 데에 이익의 주파수를 맞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